가늠하다. 당신을 한 뼘 한 뼘 재어보는 이 황홀한 오차. 결정.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 설렘. 뼈와 뼈 사이에 내리는 첫눈. 희망. 삶의 진자 운동을 일으키는 자기장.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닿게 되는 지점. 김소연 시인이 쓴 책 마음사전의 틈에서 몇 개의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오래도록 바라본 뒤 마음의 낱말을 엮어 하나의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을 나만의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는 일, 그 문장을 소중히 간직하는 일.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문장의 소리 작가인 강지혜 시인의 산문으로 채워지는 코너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그 두 번째 문을 엽니다. 그의 여름, 집 건너편 건물이 무너졌다. 취재진이며 경찰, 앰뷸런스, 수다스러운 할머니 무리가 모두 철수하고 나서야 그녀는 무너진 건물과 마주할 수 있었다. 색바랜 침대 시트가 튀어나온 철골에 걸쳐져 펄럭였다. 낡은 여관이었는데 장기 투숙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사랑을 나누던 젊은 연인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결국 다른 봄을 회귀시켰다. 따뜻했던 그 봄의 지진. 수분 이상 건물이 흔들렸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난 뒤에도 현기증이 났다. 땅이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었다. 낯선 언어로 울리는 경고 메시지. 수신되지 않고 발신되지 못하는 신호. 느린 속도로 깨진 화분을 치우는 노인들. 여진이 생길 때마다 부스러져 떨어지는 외벽.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나왔노라고 흐느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 모두가 그녀가 낳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기 힘들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2014년의 두 번째 작가의 방에는 시와 사진을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 신현님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2012년에 예. 뵌 것 같은데 이렇게 횟수로는 2년 만에 뵙네요. 아, 그치. 세월이 이게 빠르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열심히 그냥 꾸준히 일하죠.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현님 시인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님 시인은 시인이면서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고요. 에세이와 시선집 등 다양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해 드리자면 시집으로는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의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가 있고요. 동시집으로는 초코파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에세이로 나의 아름다운 창,
너무 매혹적인 현대 미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세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을 내셨고요. 또 사진전 사과밭 사진관 전으로 2012년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에서 한국 대표 작가 4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틀린 거 없죠? 예. 네. 아까 프로필을 소개할 때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올해 2월 새 에세이집이 나왔잖아요. 네.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 선생님께서 에세이를 왕성하게 많이 내시니까 이번에 네. 또 어떤 에세이일까 궁금한 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의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저의 야심작일 수 있고 예. 매번 야심작 아니에요? 네. 이번엔 특히 제 시에 대한 얘기, 사진에 대한 네. 얽힌 사연도 있는 거 있고 제가 냈던 책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네. 앞으로 내일 여행을 제가 한 50개국을 다녔어요. 네. 세계 여행을. 그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그 세계 여행 사진들을 좀 많이 여기다 넣었어요. 50개국 다니신 거는 이때까지 다 다니신 걸 합해서 예, 51개국인 것 51개국이요? 같아요. 엄청 많이 다니셨네요. 예, 그래서 10여 년 다녔죠. 근데 그게 전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더 예, 본격 그 여행에 대한 그 사진과 함께 예. 산문집이 나올 계획인데 네. 거기에 제가 아꼈던 사진들을 여기다 좀 많이 좀 풀었어요. 그렇군요. 또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 앞으로 여행하실 때는 한 대륙을 정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여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계 일주처럼 예. 대륙별로 쫙 다 다니실 제 예정인가요? 꼴린 대로 간 거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나온 책 다시 네. 사랑하고 싶은 날 여기 네. 선생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 그 전체 사진이 약간 어두운 분홍빛으로 통일된 느낌을 줘요. 예.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하다못해 사과밭 사진관전 그 사진집도 그때는 조금 그 포토샵 같은 거 색감 조정을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흡족하게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다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네. 사진 하나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색감만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이루는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책을 내면서 굉장한 쾌감을 얻었어요. 제가. 드디어 바라던 대로 돼서 이루셨군요. 이거는 막 선물 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게 통일감, 네. 색채감, 내용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주 그 자랑스러운 제 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지금도 이때까지 사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초대한 건 또 시인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가이면서 동시에 또 시인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 사진을 찍다가 시를 쓰시게 된 건지 아니면 시를 쓰시다가 사진을 찍게 되신 건지 아무튼 제가 어떤 계기로 시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미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네. 미대를 가려는데 부모님께서 특히 엄마가 굶는다고 네. 가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의대를 가길 바랬어요. 엄마는. 근데 제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제가 그게 이제 막혀 있는 상태에서 미대를 가려고 재수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좀 몇 해 재수를 좀 많이 했고 그때는 서양학과 지망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 되긴 했는데 응미과 계통으로 한 학기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대생이나 수채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에세이 집에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사파가 들어간 거군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의 그림들이 사파를 한 18년 만에 그려봤고 제가 동시집 옛그림과 띄워놓는 동시놀이터에도 제가 사파를 직접 처음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미술에 대한 얘기만 좀 옛날에 한이 많았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미대로 갔거든. 저만 원하는 대로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에 보면 나도 쓰레기였던 적이 있어라는 게 일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쓰레기였던 그 감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슬럼프가 심했고 우울증이 심했고 그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극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네. 청춘은. 그 수많은 좌절과 잉여 인간의 어떤 그런 심정을 극복하는 그런 게 제 인생의 숙제였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마침 대학교 다닐 때 미술반을 들게 됐어요. 근데 그게 미술반은 거의 취미생으로 있지만 저는 취미생 취급받는 걸 너무 싫어했었기 때문에 네. 나 혼자라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미술과 글과 모든 것이 만난다는 것을 문예사조사 시간에 그걸 깨달았어. 예. 저는 그때 당시는 시인이 되기보담도 내가 어떻게 보면 미술 쪽으로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어요. 국문과로 들어가서. 국문과에서 저는 사실 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네. 미대를 받다가 떨어지고 막 다니다 관두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국문과를 가서 국문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때 돌파구가 바로 그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미술사나 예술사 모든 다른 분야를 다 공부하게 된 일원으로 내가 무장을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책들을 찾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왜 떨어졌나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면으로 파고들 때 가장 강력하게 내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다는 그 힘을 에너지를 그런 책 읽기나 나의 내면을 탐구하는 그런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글 쓰는데 시 쓸 때 대학교 문학상을 타게 됐어요. 어쨌든 한번 네. 시도해보자고 해서 에세이를 넣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에세이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감수성을 가졌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서 난 예술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 뭐가 있나? 이러면서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래서 그냥 문학을 또 그쪽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국문과를 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학을 공부하다 그 이상의 뭐가 있을 텐데 이것과 성에 안 차.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을 전부 읽다 보니까 비로소 마음에 드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마음에 드는 작가들을 이제 발굴하게 되고 그러면서 겨울에는 제가 제 자화상을 그리고 막 이랬던 네.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림이 먼저였고 나중에 모든 예술은 만난다는 걸 깨닫고 문학도 열심히 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근데 저는 이때 불면증이라는 끔찍한 그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 다음에 불면증을 앓는 건데 불면증을 앓을 때 그걸 극복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난 늘 늦고 또 거의 대학교 4학년 때는 반년 동안 2시간씩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대학교 입학해서 사술에서 들어갔으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한번 신경정신과를 가보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러니까 약을 끊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더라고.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를 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 끝에 불면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육체적인 고통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극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들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는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절대 죽지 말라고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싶고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영성에 대한 제가 저 나름대로 책들을 많이 보게 된 경우가 제가 불면증을 너무 심하게 앓다 보니까 그 영성에 대한 책들도 늘 읽고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고통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여러 분야들이 결국 제가 더 많은 시선을 갖게 되고 훨씬 그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고통은 결국은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옛날에 힘들었던 쓰레기였던 적이 있던 심정, 네. 그 잉여 인간의 심정을 그런 걸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지금의 작가로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줄 알고 드렸다가 선생님의 인생사를 다 듣게 되었네요. 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군요. 더 얘기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그거는 책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책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이제 모든 예술은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통섭. 이제 통섭이죠. 시도 쓰시고 이후에 이제 사진도 찍게 되신 거고 출발은 미술이었던 걸로 그렇게 되는군요. 선생님 시선집도 많이 출간하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출판사에서 내자고 왔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이유였군요. 있는데 그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려면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 지금 장기 쪽으로 가서 지금 4년째 계속 그 3, 4등, 2등, 3, 4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번에 시가 너처럼 좋아졌어라는 시모음집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재판에 들어갔고 계속 사랑을 받는데 좀 엄격하게 시집을 묶죠. 그냥 내는 건 아니고 뭐 나의 인맥 뭐 이런 걸로 다 내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 편집자랑 해서 소통을 해서 엄격하게 그 선발을 하고 또 미처 또 빠진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또 제가 또 섭외를 해서 또 실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외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번역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시인의 경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시인들의 시들이 어떻다는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 번역 같은 것들을 손을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감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지. 그냥 절대 그 시 누군가 번역한 걸 그냥 그대로 가면 절대 읽혀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출판사의 편집자와 저와의 엄격한 그런 공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컬렉션도 대단한 취향의 결과고 그리고 그걸 윤색하고 다듬는 과정도 굉장한 예술적 저만의 노력이 필요한 감각이란. 거죠. 선생님 지금 사진도 찍으시고 시도 쓰시잖아요. 이 두 작업에 공통점이 있나요? 반드시 모든 예술의 근본은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술의 그런 경지는 특히 김연아의 경우를 얘기하면 김연아의 그 빙상 피겨 스케이트 그 연기에서 보면 그게 다 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영화든 소설이든 그 어떤 성취의 결과에서의 감동의 측면은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적일 때 가장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게 사진에서도 그게 시라는 것도 뭐 서정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난해하더라도 아름다운 그 측면들이 다 있는 건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시적인 울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어떤 그 스쳐 지난 인생의 한 측면을 딱 그 멈춰 세워서 거기에서 시적인 울림과 그 작가의 그 고뇌 시대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내가 인생을 꿈꾸고 고민하는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장면에서 멈춰 세워서 그 찍은 사진 한 장과 시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삶의 시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작업의 매력은 또 다르죠.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옛날에 사랑이 뭐냐고 내가 한번 그 전시 첫째 인생 찬란 유구몬이라는 전시 했을 때
사랑이 뭐냐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한 파트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소주를 마시면 맥주가 마시고 싶고 사랑은 그렇대. 소주 플러스 맥주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시를 찍게 되면 또 사진이 찍고 싶어져요. 또 사진을 찍다 보면 또 시가 또 쓰고 싶어지고. 근데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 내가 이쪽을 걷고 있으면 이쪽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그림 속에 사는 것 같고 남녀 간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또 옛날에 누군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진과 시의 그 비유로서 어울린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생각나는 것처럼 마치 선생님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시에 대한 시심이 발동하고 또 시를 맞아요. 쓰실 때는 아 이런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에너지가 생성되는군요. 안 그래도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에세이집, 시집, 시선집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내고 계시는데 이 다작하시는 작가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다작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는데 그만큼 꾸준히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딴짓 안 하고. 그렇죠. 열심히 그게 다 통해요. 서로가 만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한국 문학계에서는 꾸준히 하기만 해도 다작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다 과작을 하니까. 너무 과작이 문제인 거예요. 과작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과작하는 분들이 또 저를 미워할 수 그렇죠. 있는데. 미워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는 한마디 얘기하자면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200의 그 시들이 몇 편인 줄 아세요? 1만여 편이 넘어요. 그만큼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집은 4권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저의 에너지는 또 에세이로 나오고 사진을 뿜어져 나온 건데 또 지금 열심히 시를 쓰고 있어요. 또. 그럼 선생님 지금 이때까지 총 몇 권 내신 거죠? 다 합해서. 뭐 권수는 중요하지 않죠. 제가 또 그렇죠. 역시 초월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영감을 자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감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뭐 재즈, 팝송, 클래식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 가요까지. 늘 저희 집이 카페냐고 얘기 들을 정도로 음악을 많이 들어요. 늘 라디오 들으면서 살고 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어떤 때 동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도 그 젊은 애들 감각에 맞게 사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뭐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시고 오셨는데. 별로 이게 줄만 알록달록하지 회색인데 아무튼 약간 모로코 느낌 납니다. 모로코예요? 중동의 멋쟁이 느낌. 난 한국의 멋쟁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한국의 아니에요. 멋쟁이로 바꾸죠. 우리는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억압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늘 마음은 젊게 어른 아이로 살고 싶어요. 내면의 어린 아이를 늘 다독이면서 내가 창작할 때 그 감수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옆에서 보기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이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를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중들이 아직도 시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시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제가 시를 좋아했던 그 심정과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입시에 시달릴 때 소설은 안 읽혀지더라고. 몇 장 보다가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연히 엄마가 이렇게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같은 시모음집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그 압박감, 입시의 압박감이나 힘들었던 것들을 그 책을 통해 시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제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인생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리되는 느낌이 바로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 한 편이 예이치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시간은
지혜와 더불어 오다라는 시가 있어요. 시간은 지혜와 더불어 오다. 네. 네. 근데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진짜 그럴 것 같다.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롭게 돼야 되고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그 시에서 받았어요. 네. 근데 시라는 자체는 바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이미지나 글이 거기에 그대로 배어 있다. 힐링, 말로만 힐링이 아니라 진짜 힐링이 그 안에서도 배어져 나오고 또 내가 시를 읽으면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인생인데 뭔가 한 큐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저는 뭐 영화 한 편이 됐고 소설도 좋은 소설도 굉장히 그 한편으로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한 것들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한 장면에 시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시 한편으로 우리가 목말라 했던 어떤 지혜로운 경구 한마디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나서 우리는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런 시를 저희가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은 미리 그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한 편을 골라서 낭독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해 왔어요. 예, 어떤 시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도 참 좋은 시가 많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수도사님 미셸 쿠오스트라는 그 수도사님이 쓰신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사랑의 아픔이라는 시. 사랑의 아픔. 네. 그러면 이제 신현님 시인의 낭독으로 사랑의 아픔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픔, 미셸 쿠오스트.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여겨도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끝나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것 때문에 내 일을 뒤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네, 감사합니다. 시가 굉장히 짚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감정을 울리는 힘이 있는 시네요. 예,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저야 감사하죠.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나요? 저 그 상반기에 제가 야심작일 그 사진 집이 하나 나올 거 있고 다 야심작이에요. 매번 이번에 더욱 더 특별한 야심작인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여행 에세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50개국 다닌 여행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고 이때까지 다니신 걸 토대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유화물 하나 저가 직접 그린 거에다가 글 쓴 거 해서 아주 이쁜 책 하나 나올 준비가 또 있어요. 하반기에는 저가 성지순례를 다녔거든요. 그 다닌 그거에 대한 너무나 아프고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저 나름대로 영성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책을 기다릴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은데 일단 무조건 줘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미소 하나 그리고 친절함 하나
그것만해도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시다. 긍휼의 마음을 많이 잃었는데 그 사람을 연민으로서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그 많은 힘든 일들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소 하나, 친절함 하나,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한마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신현님 시인의 다음 행보가 무척 기대되는데요. 곧 또 좋은 글로 사진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오늘 작가의 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온갖 특이한 사람들의 집합소 2014년 문장의 소리에 야심찬 새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 게이곤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게이곤조님 지난 시간 녹음을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엄청 재밌어요. 네, 저야말로 굉장히 많은 뭐랄까 런던에 온 느낌이었어요. 예, 196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이 전행하던 그런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치는 시간까지 저와 게이곤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함께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예, 게이곤조님 혹시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지요? 저는 밥을 약간 사료처럼 먹어서요. 네, 자주 가는 맛집은 없습니다. 사료는 보통 고양이나 개들이 네, 먹는 건데 또 이 안에 또 그 내부에 고양이나 개의 영혼이 아니, 혹시 래프킨 곤조의 실체가 네. 동물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제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게 거의 없어서요. 네. 그냥 하나의 식당을 정해놓고 그 식당에서 또 하나의 메뉴를 정해놓고 네. 밥 때가 되면 혼자 가서 많이 먹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밥을 사료처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식당 정하면 그냥 거기만 계속 쭉 가시는 건가요? 네, 한 2, 3주 정도 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네. 네,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그 식사도 잘 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바쁠 때는 학교를 다닐 때는요. 네. 이제 아니 학생이었던 적도 있었습니까? 아, 네. 아, 래프킨 곤조님 이제 학생과 어울리지 않는데 뭔가 정규 교육 이런 거 다 거부했을 법한 그런 캐릭터인데 약간 실망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네. 약간 박사 석사까지 됐다면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 석사까지 노리고 있는. 아니 어머니가 체코에 공산당원인 것과 석박사 과정을 하는 건 너무 간극이 큰데 진짜 알면 알수록 당황스러운 분이네요.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작가이면서 네. 목수이면서 음악가이면서 뭐 설치 미술까지 네네. 다양히 네. 하시는데 그러면 예술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네. 자연히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중에 혹시 친구 한 분을 소개해주고 그분의 어떤 재능이 가장 소개할 만한지 혹은 자랑스러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제 친구는요. 네. 설치 미술을 하는 작가인데 최지현 작가라고 있어요. 네.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와 문화적인 취향이 무서울 만큼 많이 닮았어요. 그 친구는 영종도에 사는데요. 영종도요? 예. 뭐 인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랑 50km 떨어진 곳에 사는데 이런 걸 제십니까? 친구 집이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는 네, 걸? 며칠 전에 검색해 보니까 네. 거의 만나진 않아요. 너무 멀어서. 네. 근데 이를테면 제가 라흐마니노프의 환상 모음곡을 듣고 있을 때 그 친구도 똑같은 노래를 동시에 듣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뭐 저희는 라흐마니노프와 슈베르트를 사랑하고 요즘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소리를 같이
듣고 있고요. 같은 시집을 읽고 여튼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아노도 잘 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좋아하시는가 네, 보죠?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럼 같은 시집 읽었다면 그 시집은 뭐였나요? 이 친구는 글은 안 읽는데요. 예. 이번에 제 영향을 받아서 네. 이제 시집을 읽고 싶다고 해서 처음 시를 읽는 친구한테 내가 어떤 시집을 추천해줘야 될까 네. 고민을 하다가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 네네. 그거랑 박준 시인의 네. 첫 번째 시집이랑 예.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요. 네. 주변에 박준 시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저번 주에 그 독일에서 태어난 그 안타까운 사연에 그분도 네. 박준 시인을 좋아했다고. 네. 저도 그분 때문에 그 박준 시인의 책을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알게 되시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장 짜증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짜증이 안 났으면 오히려 희망적인 일이 있었다든지. 며칠 전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네. 하루 종일 전기를 만지면 약간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네. 그날도 한 10시간 정도 전기 배선만 땄었는데 전기 연결 다 하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원인을 찾다가 12V 어댑터에 220V 전원을 제가 꽂아버린 거예요. 예. 꼽는 순간 바로 뻥 하고 터져버렸고 그 컨트롤러가 그 메인 컨트롤러가 가격이 22만 원짜리였는데요. 제 하루 일당이 바로 날아가 버렸죠. 바로. 아니 그러면 일당 22만 원. 22만 원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낮긴 한데. 이런 안타까운 마치 택시 기사님들이 스티커 끊겨서 오늘 일당 다 날아갔다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네요. 혹시 계획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나 아니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있나요? 제가 무척 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연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사랑의 언어가 힘겹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잘 안 받아졌네요. 그렇죠.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누군가가 옆에 있죠. 혹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도 있나요? 제가 가끔 책이나 시를 필사하는데요. 지금은 허연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불어난 검은 피가 절판돼서 제가 되게 갖고 싶어서 지금 막 필사하는 중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필사를 하시는 건가요? 인터넷에 치니까 누군가 전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필사를 해서 아예 한 권으로 소장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필사를 완전히 끝낸 책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은 구해서 읽기 힘들 거예요. 파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 책이 미술가 양혜규 씨가 한국에서 개인전 할 때 내세운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듀라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 번역이 되지 않았다. 이걸 번역해달라라고 해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미술가 양혜규 씨가 이걸 번역해달라고 하면 누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되게 하여튼 그런 구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미학가 이정화 쌤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빌려주셔서 저도 그거를 짧게 그냥 부산에서 필사를 끝냈어요. 그 필사를 끝낸 게 죽음에 이르는 병,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이라는 거죠. 혹시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입니다. 제가 죽기 전이든 죽고 나서든 사람들이 제 거짓말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독해력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게이곤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도 우리 강지혜 작가가 굉장히 독특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 투명인간, 순간이동, 로또 복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뭘 선택하실 건가요? 투명인간, 순간이동, 로또 복권. 글쎄요. 다 약간 비현실적인 거라서 네. 차라리 저는 제 얼굴이 좀 더 예. 괴물처럼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멋진 괴물처럼. 이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인데 왜 멋진 괴물처럼 생기기를 원하시나요? 약간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작업 지금 본인이 굉장히 호감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아마 호감형. 네. 앞으로 게이곤조님 혹시 만나게 되면 좀 피해 주십시오. 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예컨대 게이곤조는 뭐뭐뭐뭐뭐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질문 약간 어렵나요? 저희가 또 무례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게이곤조는 더럽고 고통스럽고 썩어빠진 몸뚱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자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대답할 때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면서 더럽고 고통스럽고 썩어빠진 몸뚱이다. 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까?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이랑 만약에 우리가 매스컴에 나간다면은 우리를 어떻게 PR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매스컴은 아니고 마이너컴입니다. 네. 마이너컴입니다. 소수의 이 문장의 소리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마이너컴으로 그렇게 가시죠. 제가 괜히 고민을 되게 오래 했던 거. 그렇게 큰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낸시랭이 TV에 나와서 큐티, 섹시, 이런 자기만의 프레이즈를 되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저보고 이제 이런 마이너컴이나 매스컴에 나가면은 마치 네 작업에서 나오는 어떤 독백의 한 구절처럼 더럽고 고통스럽고 썩어빠진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네, 캐치프레이즈 같은. 저를 약간 설명하는. 게이곤조 더럽고 고통스럽고 썩어빠진 몸뚱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지나가면 막 따라하는 거죠. 되게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똑똑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허를 찌를 만큼 똑똑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독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연의 여파 길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도 제 몸에 들어와 있는 환영의 목소리는 다시 갈까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되게 심혈을 기울여 쓴 거라서요. 그렇죠. 심혈 안 기울였겠어요. 이게 문장이 대단한데. 앞으로도 제 몸에 들어와 있는 환영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나를 유린할 것이고 공사장에서는 개처럼 일할 것이며 작업은 늘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나를 얽맬 것이고 사랑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2014년 문장의 소리 기획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게이곤조님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정말 개성 넘치는 분들을 모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게이곤조님 2주 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럽고 고통스럽고 썩어빠진 몸뚱이의 게이곤조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쯤 창밖을 바라보면 어느덧 해가 길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밝은 저녁을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는 완연한 봄이 와 있겠죠. 저 역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